자, 이제 세 번째 시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 시조입니다. 댁들의 동난지 사오라고 하는 작품이죠. 자,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좀 특이한 것이 두 사람의 대화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죠. 자, 그래서 먼저 장사꾼이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꾼이, 자, 초장에서 볼게요. 댁들의 라는 말의 뜻은 사람들아, 여보세요, 사람들이요.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요. 동난지 사오. 자, 동난지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 계젖을 의미한다 그랬죠. 사람들이요, 동난지 사세요. 여보세요, 동난지 사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자, 우리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요 앞에서 댁들의 동난지 사오라고 하는 요 초록색, 약간, 자, 녹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요 댁들의 동난지 사오라고 하는 요 부분은 바로 누구의 멘트야? 장사꾼의 멘트입니다. 장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젖 장사지, 정확하게는. 계젖 장사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구매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손님이에요. 손님이 말합니다. 저 장사야. 여보세요, 장사꾼. 내 황화라고 하는 것은 파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가 파는 물건. 그거 무엇이라고 외는다 라는 말의 뜻은 외치느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뭐라고 외치는 거야? 사자. 나 그거 한번 사보자. 네가 동난지 사라고 하는데 동난지가 뭔지 한번 사보자 했어요. 자, 동난지 한번 사보자. 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은 바로 누구의 말이야? 구매자의 말인 겁니다. 요거는 구매자의 말이에요. 손님이겠죠. 손님이 말합니다. 자, 동난지 사세요. 동난지 사세요. 여러분, 동난지 사세요.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손님 입장에서는 동난지? 그게 뭐지? 동난지? 나 처음 듣는데 그게 뭐지? 저 사람 도대체 뭐 파는 걸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여보세요, 동난지 뭐예요? 그거 우리 한번 사봅시다. 그거 뭔지 한번 나도 사볼게요.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까 중장 부분은 아예 전부 다가 누가 얘기하는 거야? 장사꾼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부분 다 장사꾼이 얘기하는 겁니다. 장사꾼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골내육이라는 말의 뜻은, 자, 한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 가볼까요? 외골내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은 골뼈야. 안은 육, 살이야. 그러니까 바깥 부분은 바깥이라는 표현보다는 겉이라고 하자. 그게 좀 더 낫겠지? 바깥이라는 표현보다는, 자, 겉이란 표현을 갑시다. 겉은 뼈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딱해. 딱딱하고, 안은 살이야. 안은 살이니까 말랑말랑해요. 겉은 딱딱하고 안은 말랑말랑해. 양목이라는 말의 뜻은 두 눈이란 얘기죠. 양쪽 눈이, 두 눈이. 상천이라는 말의 뜻, 자, 천이라는 말은 하늘이란 뜻이잖아. 그치? 상천은 결국 하늘로 향해 있어요. 두 눈은 하늘로 향해 있어요. 그리고 전행후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자, 앞에 거는 모양이야. 그것에 뭘 파는지 동난지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것은 뭐야? 행동이겠지. 행동이야. 동난지의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소아리. 소아리라고 하는 것은 아리는 발이란 말이야. 다리, 작은 다리. 작은 다리가 발이 몇 개래? 8개래요. 작은 다리가 8개. 작은 발이 몇 개? 8개. 대아리라고 하는 것은 큰 다리, 큰 발. 대아리, 큰 발이에요. 큰 다리, 큰 발. 큰 다리, 큰 발은 몇 개? 2개. 2족이니까 2개. 청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푸른 장이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내장기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푸른 장이 아스스하는 소리잖아. 아스스하고 푸른 장이 아삭아삭하게 소리가 나는, 아삭하게 소리 나는, 아스스카는이라는 말은요, 결국 소리니까 뭐야? 의성어죠. 의성어예요. 아사삭 소리를 갖다가 넣은 거잖아, 그쵸? 아사삭 소리 나는 동난지 사시오. 자, 이 사람 봤더니만 결국 이 중장의 내용은 화자가 설명하고 있는 거야. 뭐를 설명을 했어? 개의 모양, 모습이죠. 개의 모양이나 개의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묘사를 하면서 뭐를 사용했어? 묘사를 하면서 얼토당토 않게끔 한자어를 사용한 거죠. 한자어를 사용해서 개의 모양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런 것을 통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장사꾼은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한자어 많이 알아.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 이렇게 뭔가 나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 많은 사람이야. 아는 거 많은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태도를 우리는 무슨적 태도라고 한다? 현학적 태도라고 합니다. 즉, 이 장사꾼은요, 뭔가 아는 척하고 싶어 하고 잘난 척하고 싶어 하는 현학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 장사꾼을 보면서 총장은 누구의 말이냐? 손님의 말입니다. 자, 손님이 지적질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적했어요? 장사야, 하라는 말의 뜻은, 아이고, 이거 지워졌네. 자, 요거. 하라는 말의 뜻은, 그렇게, 거북이 외지 말고, 거북이는 거북하게 외치지 말고, 뭐라고 해라? 개젖이라고 해라. 야, 왜 어렵게 동난지라고 해? 그냥 개젖이라고 하면 되잖아. 자, 개젖장수의 어떤 태도를, 개젖장수의 그런 현학적인 태도를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야, 너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니? 그냥 편하게 개젖이라고 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자는요, 화자는 이 작품에서 화자는 두 사람인 거예요. 쉽게. 그렇죠? 누구와 누구가 이야기를 하느냐? 동난지를 팔고자 하는 계젖장수와 그러니까 그 계젖장수를 바라보고 있는 손님이겠죠. 손님인데 그 두 사람의 대화로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적 상황은요, 계젖장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 화자는 그런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계젖장수가 뭐를 사용해서 한자어를 사용해서 동난지를 사라고 외치자 화자가 그것을 듣고 뭘로 하라고? 쉬운 말로 하라고. 자, 이 문구대로 하자면 이 화자는 이 손님이 되겠네. 그쵸? 손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손님이 쉬운 말로 하라고 지적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그 다음 정서와 태도 봅시다. 자, 이 화자는 계젖장수를 바라보고 있는 손님이라고 봅시다. 이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자, 계젖장수를 바라보고 있는 손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계젖장수의 어떤 자세? 현학적인 자세를 비꼬고 뭐 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는 거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표현상 특징은 뭐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대화체죠. 대화체의 방식과 감각적인 의성어를 사용해서 현장감을 살리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계젖장수의 어떤 태도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학적 태도를 풍자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문학사적 의의로 봐보면은 무슨적 성격이 강하다? 풍자적 성격이 강하겠죠. 풍자적 성격이 강한 작품으로 당시 조선 후기 사회에서 서민 계층에서 양반의 상층 문화를 동경하여 어려운 뭐를 사용하는 세태? 한자어를 사용하는 세태를 엿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세태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다?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를 쓴 겁니다. 마치 오늘날에 사람들이 좀 잘난 척 하려고 영어 사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다음 작품 한번 가봅시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 자, 두터비 파리를 물고. 자, 이 작품에서요, 여러분들 미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동물이 등장을 해요. 뭐가 등장해요? 두터비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파리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백송굴이 등장합니다. 요 동물들이 무엇을 비유하는가 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자, 두터비는 두꺼비예요. 자, 두꺼비입니다. 자, 이 두꺼비는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지방 관리입니다. 지방 관리인데 중요한 것은 착한 관리가 아니라 어떤 관리를 말한다? 탐관오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터비가 파리를 물어요. 자, 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난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탐관오리는 계속해서 누굴 괴롭히니까?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파리를 물고 두험 우히 치달아 앉아. 두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엄이에요. 걸음더미.
인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서 만들어 놓은 거름더미죠. 두엄 우희, 우희라고 하는 것은 위에요.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서, 두엄 위에 올라 앉아서. 자, 그런데 여기서의 두엄은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었어? 이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괴롭혀서 부정하게 축적한 뭐야? 재물인 거죠. 부정하게 축적한 재물, 재산인 겁니다.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서 축적한 재물 더럽잖아요. 부패한 재물입니다. 긍정적이지 않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축적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지저분한 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냐? 두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서 건너산을 바라보니 건너편에 있는 산을 바라봤더니만 뭐가 떠올랐어? 백송골이 떴어. 자, 백송골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관리예요. 즉 탐관오리인 지방관리보다 높은 사람이죠. 암행어사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백송골이 떴네? 매란 말이야. 매, 중앙관리를 상징하는 매예요. 매가 떴네? 그래서 가슴이 끔찍하여, 가슴이 끔찍하여라는 말의 뜻은 그냥 깜짝 놀랐어. 큰일 났어. 중앙관리 떴어. 암행어사 출동했어. 깜짝 놀라서 풀쩍 뛰어 내닫다가 풀쩍 뛰어서 달려가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고 두엄 아래에 자빠졌대요. 넘어졌대요. 자, 우리는 요 중장의 모습 한번 봅시다. 중장에서 보면은요. 사실은 탐관오리가 파리를 물 때까지는 거들먹거리면서 기세등등 하잖아요. 기세등등 했었는데 중앙관리가 딱 뜨니까 어때? 빨리 도망가야 된단 말이야.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거저거 물불 안 가리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다가 그만 철퍼덕 어떻게 돼버렸어? 두엄 아래에 넘어져 버린 거죠. 자, 결국 이 중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약자한테는 어땠어?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이 탐관오리의 어떤 모습이야? 비굴한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굴한 모습을 묘사해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얘들아 생각해봐. 막 도망가다가 자기 몸을 어쨌든 자기가 매에게 안 잡히려고 막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대? 자빠졌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아유 통쾌하다 깔깔깔 뭐야? 웃음이 나오는 거죠. 해악성인 거예요. 해악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더 보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런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면은 자빠져버린 이런 모습이 굉장히 웃기잖아요. 웃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굴한 모습, 탐관오리의 비굴한 모습을 통해서 탐관오리를 웃기게 만들었어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해? 희화화라고 하는 거죠. 웃기게 만들므로 인해서 해악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못 쳐라. 못 쳐라. 마침 날랜 낼시망정. 아유, 내가 날쌔으니까 다행이지. 내가 날쌔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애헐질 번하괴라
애헐질 번하괴라 라고 하는 것은 멍들 뻔 했구나. 즉, 내가 날쌔서 멍들지 않았지? 안 그랬으면 멍들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종장 부분에 보면은요, 두꺼비, 즉, 이 두꺼비는 계속해서 탐관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꺼비가 지금 뭘 부리고 있어? 실속 없이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두꺼비가 사람들에게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야. 즉, 이미 망신당할 거 다 망했어. 망신당할 거 다 망했으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날쌔서 멍들지 않았어 라고 허세를 부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떠올라야 되는 한자 성어 하나 있습니다. 실속 없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뭐라 그래요? 허장성세라고 하는 한자 성어를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두꺼비가 뭐를 물고 파리를 물고 어디 위에 있었던 두엄 위에 있었던 두꺼비가 뭐를 보고 백송골을 보고 놀라 도망치다가 자빠져 버린 거죠. 자, 두꺼비의 이 작품에서는요, 두꺼비의 무엇과 횡포, 파리를 잡아먹는 횡포와 허장성세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으로 뭐 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표현상 특징은요, 이러한 대상을 우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판하고자 했던 사람은 탐관오리란 말이야. 근데 탐관오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려서 비판하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비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슨 적이라 그래? 우의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의적으로 풍자하면서 아까 말했어요. 이 웃기게 만드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 희화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조선 후기 탐관오리의 횡포와 허세를 뭐 하고자 한다? 비판하면서 풍자하고자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학사적인 의의는요, 앞에 있었던 시조들이 임을 향한 그리움을 주로 노래했었다면, 이 작품은요, 노골적으로 아마도 굉장히 한을 많이 품었던, 그러니까 그 지배계층들에 의해서 수탈을 많이 당한 백성이었겠지.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자기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담아서 그 권력가들의 부패한 모습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풍자하고 뭐 하고 있다?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이 드러나는 작품으로 두꺼비로 상징되는 뭐야? 탐관오리죠. 탐관오리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그런 이중성과 허세를 드러내면서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태에 대한 풍자가 드러난 작품이다. 자, 마지막 작품은요, 이미 작년에 배웠던 거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님이 온다고 해서 저녁밥을 일지어 먹고, 일이라는 말의 뜻은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자, 중문을 나서서 대문 밖에 나가. 지방 우희라는 말의 뜻은 위에,
지방은 문지방이죠.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서, 자, 밥 먹고 일찌감치 가서 문지방 앞에 앉은 겁니다. 문지방 앞에 앉았어요. 누구를 기다리기 위해서? 임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수로 가액하고라는 말의 뜻은 손을 이마에 얹고 오는가 가난가 건넌 산 바라보니, 자, 오는가 가난가 건넌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즉, 이 화자는 지금 이미 오기를 뭐 하고 있는 것이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임을 마중 나가고 싶어 한 거죠. 그런데 저기 봤더니만 검어 검고 흰 것이야. 거무히띠흑한 것이 셔있거늘 저야 니미로다. 아, 저것이 뭐로구나? 니미로구나. 이 거머히뜨를 보면서 이것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님이로구나. 보션버서 품에 품고 신버서 손에 쥐고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진디 마른디 가리지 말고 워렁충짱 건너가서, 자,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요 부분을 쭉 살펴보면은요, 요 부분은, 자, 벗어서 품에 품고 신버서 손에 쥐고 곰비 님비 곰비 천방 지방 천방 진디 마린디 가리지 말고 워렁충청 건너갑니다. 자, 이 모습은요, 요 핑크색으로 선생님 밑줄 친 모습은 임을 맞으러 가면서 마음이 어때? 허둥대는 화자의 모습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묘사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반가워. 임이구나. 자, 이렇게 허둥지둥 막 달려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임에 대한 그리움이 컸다는 거겠지. 너무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이렇게 허둥지둥 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선을 벗어서 품에 품고 신은 벗어서 손에 쥐고 곰비 님비 곰비 천방 지방 천방. 자, 요 어휘들은 전부 다 화자가 님을 막기 위해서 허둥대는 모습을 나타내는 뭐라 그랬어요? 의태어라고 했죠. 의태어입니다. 곰비 님비 곰비 천방 지방 천방. 화자가 허둥대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진디 마른디. 진디는 진 곳이야. 진 곳, 가른 곳, 가리지 않고, 워렁충창은 우당탕, 퉁탕. 얘는 뭐야? 의성어라 그랬죠. 워렁충창, 우당탕, 퉁탕. 의성어예요. 건너가서. 자, 이제 건너가서 님을 맞았어. 맞으면서 정옛말 하려 하고, 곁눈을 흘기 보니, 다정한 말을 하려고 곁눈을 흘기 보니 상년이라는 말의 뜻은 작년이라 그랬죠. 작년 7월 사흔날에 갈가벗긴 주추리 3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거다.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그런데 주추리 3대가 사실은 나를 속인 게 아니잖아. 그냥 내가 급한 마음에 내가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체로 따져보면은 이 주추리 3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검어 hit들 있잖아. 검고 hit든 것이 나는 님이라고 뭐 했어? 착각했는데 이 주추리 3대가 사실은 검어 hit들의 실체인 거죠.
거무히뜩한 것들의 실체인 겁니다. 실체가 주출이 3대였어요. 결국 화자가 어떻게 한 거야? 착각한 거죠. 속였구나라고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화자의 착각입니다. 화자의 착각이에요. 얼마나 생각했으면 착각했겠어, 그치? 모처라 밤일시망정. 마침 밤이었으니 망정이지. 행여 낮이런들. 행여 낮이었으면 남우일 번하괴라. 번하괴라 뭐뭐 할 뻔했구나. 남을 뭐 할 뻔했다. 웃길 뻔했구나. 남에게 뭘 살 뻔했어? 비웃음을 살 뻔했어요. 아유, 민망스러워요. 창피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화자는 임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인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상황은 임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야? 임을 만나고 싶은 설렘, 그리고 그로 인한 거침없는 행동이 가져온 어리석음, 그리고 멋쩍음이 드러나는 거죠. 자, 어떤 어조를 통해서 과장되고 수다스러운 어조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고 있다? 해악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거죠. 막 허둥대는 모습을 아까도 말했듯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다? 과장되게 묘사하는 거죠.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하고 소박한 표현으로 누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실감나게만 거야? 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주제는 임을 만나고 싶은 애타는 마음이죠. 바꿔 말하면 임에 대한 뭐라고도 볼 수 있어? 그리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장이 판소리 사설을 연상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판소리에서 운문 형식으로 불려졌었던 대목과 굉장히 밀접하게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판소리 사설을 연상케 하면서 무슨 성 드러나겠어? 해악성 드러나겠죠. 해악성과 낙천성. 웃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들이 돋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조를 한번 쭉 분석을 해봤더니만 얘들아, 사설 시조에서요, 좀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많은 작품들이 앞에 영상에서 보았던 작품들과 님이 오마하거늘 같은 작품은 살펴봤더니만 임을 향한 그리움을 주로 노래한 작품이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작품, 덱들의 동난지 사오, 두터비 파리를 물고 같은 경우에는 당시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쓴 작품이에요. 두터비 파리를 물고는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이었다면 위에는 현학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더라. 그래서 사설시조는 전체적으로 평민들의 어떤 정서나 감정,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드러낸 작품들이 굉장히 많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사설시조에 대한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